어디 빌부터 사는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새벽 3시, 72살 김영숙은 잠에서 깨어 옆을 돌아봤어요. 딸 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살 손녀 서연이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37살 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좁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숙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소파에 앉은 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딸은 고개를 들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였어요. 엄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을 나와 한밤중에 친정으로 온 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보렴. 무슨 일이 있었니? 지혜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준 오빠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 박민준, 6년 전 딸과 결혼한 남자였죠. 영숙은 그 남자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혼을 너무 서둘렀거든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니 참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천천히 물었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니? 지혜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엄마 생신이잖아요. 서연이 데리고 축하하러 오고 싶다고 했더니 영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 오빠가 그랬어요. 그 좁은 집에 애를 왜 데려가냐고. 영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시장 냄새나는 집에 우리 딸 보내기 싫다고. 영숙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지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엄마 서연이한테는 외할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준 오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빌부터 사는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드냐고.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빌부터 사는 거지라고? 내 딸한테? 영숙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3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였죠. 그때 영숙은 겨우 35살이었어요. 2살배기 지혜를 안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영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장 좌판에 앉아 팔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이 집 반찬 정말 맛있네. 김치가 일품이야. 영숙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공장을 세울 수 있었어요. 대형마트에 반찬을 납품하기 시작했죠.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은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천억 매출의 식품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딸에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해. 지혜는 그 말을 믿었어요. 영숙은 30년 된 18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새벽마다 나갔어요. 딸이 물으면 말했죠. 시장은 험하고 힘든 곳이니까 절대 오지 마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항상 조심하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영숙은 딸이 겸손하고 검소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자신의 부와 성공을 모두 감췄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거지 취급을 받고 있다니. 영숙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마시렴.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해봐.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엄마,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이었죠. 31살의 지혜가 박민준을 만났을 때였어요. 민준은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박현수는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제법 먹고 사는 집안이었죠. 지혜는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민준도 지혜를 사랑한다며 이런 사람 놓치기 싫다고 했어요. 민준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영숙은 딸의 혼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장모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숙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해주셔서요. 지혜는 걱정하지 말고 몸만 오면 돼요. 그만큼 저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민준은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믿었어요. 결국 가전제품 몇 가지만 혼수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민준이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 영숙은 속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영숙은 지혜의 면사포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엄마,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행복해라. 하지만 피로 연장에서 영숙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신부 쪽 하객이 참 적네. 혼수도 별로 없다던데? 집안이 좀 어려운가 봐. 영숙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며느리 친정이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구나. 민준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혜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결혼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민주는 지혜에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혜가 거실 소파 커버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 소파 커버 좀 낡았는데 새로 살까?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내 집이잖아. 민준이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니까. 내가 뭐라 하기 전까진 집에 함부로 손대지 마. 그날부터였습니다. 민준은 집안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내 집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냈어요. 영숙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줬어.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요즘 세상에 가전제품만 주고 시집 보내다니.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날 키우셨는데. 지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는 어머니. 허름한 옷을 입고도 늘 웃으시던 어머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 내가 참아야지. 지혜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박은 심해졌어요. 민준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혜는 혼자 속으로 삭히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딸이 6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했어요. 지혜는 찻잔을 내려놓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서연이를 낳았잖아요. 영숙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예쁘죠? 영숙은 품 안에 작은 손녀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녀 천사 같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빠도 없이 이 작은 것이 잘 커서 결혼도 하고 아기가 아기를 낳았구나. 영숙은 홀로 지혜를 키우던 나날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낳은 후에도 지혜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민주는 육아를 전혀 거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해서 돈 벌잖아. 집안일이랑 애는 네가 다 봐야지. 지혜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집에 한번 초대하면 안 될까? 서연이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민준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집이 좁은데 뭐하러 오라고 그래. 그냥 네가 가끔 가면 되잖아.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평 아파트가 좁다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늘 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친정 선물은 별로네. 역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엄마는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바쁘시겠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옷이 작아져서 새로 사야 했어요. 지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서연이 옷 좀 사줘야 할 것 같아.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맨날 나한테 돈 달라고 해? 돈이 필요하면 친정에 이야기해. 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 새끼 옷 좀 사야 한다는 말에 밑도 끝도 없이 친정에 이야기하라니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은 가끔 전화로 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결혼 초에는 엄마에게 자주 전화하며 안부를 묻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전화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엄마, 저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혜야, 혹시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애 키우느라 좀 피곤해서요. 영숙은 더 깊이 묻지 못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그랬어요. 시간은 흘러 서연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투는 더 거칠어졌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너는 얹혀 사는 거라고. 네 엄마가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줘서 집도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지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복이 없어. 시댁 식구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우리한테 신세만 지지. 지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언제 매번 시댁 신세만 졌다는 거지? 내가 그 신세라는 건가? 지혜는 속이 상했지만 몇 번이고 참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화할 때마다 밝은 척 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요.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요. 영숙은 딸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딸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하루하루를 참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제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영숙은 밤새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지혜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눈을 뜨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시장 가야지. 오늘도 일해야 하니까.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된 낡은 소형차가 있었어요. 영숙은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어요. 40분 정도 달리자 드넓은 부지에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품산업단지였습니다. 영숙의 차는 그중 가장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대한식품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직원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공장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영숙은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들어 내선 버튼을 눌렀어요. 이 상무님, 지금 잠깐 뵙죠? 네, 사장님. 5분 후 법무팀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영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말씀하십시오. 회사 지분을 제 딸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이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건. 그리고 딸에게 정식 입사 후 부사장 인사 발령도 준비하세요. 그냥 무작정 부사장을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 능력 있는 아이입니다. 육아 전에는 직장 생활도 착실히 했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상무님, 올라오세요. 인사팀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영숙은 메모지에 이름 2개를 적었어요. 박민준, 박현수. 이 2 사람을 오늘 오후 2시에 회사로 오게 하세요.
상무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부를까요? 중요한 사업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꼭 두 분 다 오셔야 한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상무도 나갔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3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날.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며 손님들에게 고개 숙이던 날들. 작은 가게가 공장이 되고 공장이 대기업이 되던 순간들. 하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으로 크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딸이 거지 취급을 받고 있다니, 빌부터 산다는 말을 듣고 있다니. 영숙은 눈을 떴어요. 이제는 보여줘야겠구나. 영숙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트럭들이 제품을 싣고 전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딸의 것이 될 거예요. 영숙은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야. 오늘 오후에 엄마랑 나갈 곳이 있어. 지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데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가보면 알게 될 거야. 2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네, 엄마.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딸 이렇게 키워놓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지켜줄게요. 영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오후를 기다렸어요.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지혜의 눈은 아직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 준비됐니? 영숙이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지혜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옷 갈아입어라.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고 깊숙이 옷장 안에 걸어놓은 옷을 손에 들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약간 했어요. 거실로 나오자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차려입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영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지혜도 깨끗한 블라우스와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요? 이웃집 김 여사께 잠깐 부탁드리자. 영숙은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죄송한데 우리 손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이웃은 기꺼이 서연이를 맡아줬어요. 영숙과 지혜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낡은 소형차 앞에 섰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차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수십 년간 이 작은 차로 시장의 물건들을 싣고 다녔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들어선 차 안에서 지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영숙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40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업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부지에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지혜는 점점 더 의아해졌어요. 차는 산업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공장과 사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영숙의 차는 그중 가장 큰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10층 높이의 현대식 사옥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대한식품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직원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왜 이런 회사에?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건물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하지만 주변에는 어머니와 자신밖에 없었어요. 영숙은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멍하니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펼쳐졌어요. 로비 한쪽에는 회사 소개 패널이 있었습니다. 대한식품, 국내 최대 반찬 및 식품 제조업체, 연 매출 3천억 원, 전국 대형마트 납품 1위. 지혜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어리둥절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영숙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오후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혜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들이 인사하는 대상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를?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숙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어요. 자, 타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10층에서 멈췄어요. 지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곧 알게 될 거야. 놀란 눈의 지혜와 달리 영숙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복도를 지나자 끝에 사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있었어요. 영숙은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거대한 공장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지혜가 물었어요. 영숙은 책상 뒤 의자에 익숙한 듯 앉았습니다. 여기는 엄마 회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회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한다고 했지. 네. 그 반찬 가게가 점점 커서 이렇게 된 거야. 영숙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나가고 있었어요.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신다던 어머니, 허름한 옷을 입고 새벽마다 나가시던 어머니가 이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라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은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회사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7년 전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한 거야.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가 시장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겸손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했지. 그래서 늘 검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언제나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길 바랐거든. 지혜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사장님,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네, 사장님.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와요? 영숙은 그런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내 남편이랑 시아버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분들이 여길 왜? 오늘 여기로 오라고 했어. 영숙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어요. 박민준과 박현수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박현수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장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지혜, 너 여기 왜 있어?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박현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있지? 두 사람은 그제야 책상 뒤에 앉은 영숙을 봤어요. 장모님? 민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박현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돈댁 어르신이 왜 여기? 영숙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영숙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여긴 내 회사일세. 네. 뭐라고요? 민준과 박현수가 놀라서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여기 대한식품은 제가 만든 회사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장에서? 박현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맞아요. 시장에서 시작했죠. 37년 전 남편을 잃고 2살 난 딸을 업고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10년 만에 작은 공장이 되었고 20년 만에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됐죠. 지금은 연 매출 3천억 원의 식품회사가 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박현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겸손하고 검소하게 자라길 바랐거든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는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기도 또 지혜에게 검소한 삶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출근했죠. 딸에게는 계속 시장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박현수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제가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던 이 회사의 대표이던 늘 지혜에게만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야 지혜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반찬 가게를 하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 사위가 제 딸한테 뭐라고 했죠?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빌부터 사는 거지라고 했다면서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장모님 제가.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집에 애를 데려가서 뭐 하냐고 했죠? 시장 냄새나는 집에 딸을 보내기 싫다고도 했고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현수도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저희 아들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6년 전 결혼할 때 기억나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몸만 오면 된다고, 그만큼 제 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 지분 전체를 제 딸 이름으로 넘기는 상속 서류입니다. 민준과 박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3천억짜리 회사가 전부 제 딸 것이 됩니다. 영숙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오늘부터 이 회사 부사장으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지혜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영숙은 다시 민준과 박현수를 봤습니다. 이제 제 딸이 누구 딸인지 똑똑히 아셨죠? 사실 지혜가 결혼할 때쯤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회사에 나와 같이 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너무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 왠지 진실을 알려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숙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제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네요. 6년 동안 박현수도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돈어른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영숙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 딸이 결정할 겁니다. 영숙은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이제 내가 정해야 해.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 민준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남자, 빌부터 사는 거지라고 모욕을 줬던 남자.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6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무시, 친정을 깔보던 시댁 식구들, 이건 내 집이야라고 강조하던 남편, 가난한 집안이라고 비웃던 시부모. 지혜의 입술이 떨렸어요. 오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6년이나 되었어요. 오빠와 가족이 나와 내 친정을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그 시간이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부터 사는 거지라며 애 앞에서 화를 냈죠. 난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오빠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와 엄마를 비웃는 시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오빠가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몸만 오면 된다고, 그만큼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왜 1년도 안 돼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 친정 엄마를 무시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알아요. 처음부터 우리 친정을 깔봤던 거죠. 아빠가 30평 아파트 해주고 오빠는 대기업 다니니까.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나 하는 줄 알았으니까.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혜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 친정을 무시하셨잖아요. 박현수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참았어요. 영숙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 생신에 서연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좁은 집에 애를 데려가서 뭐 하냐고 했죠. 시장 냄새나는 집에 딸 보내기 싫다고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죠? 빌부터 사는 거지 주제에. 감히 대드냐고 했잖아요. 민주는 무릎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빠, 저희 그만 이혼해요.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혜야, 안 돼. 우리 서연이가 있잖아.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서연이를 위해서도 제가 키우는 것이 맞아요. 사람을 가진 것에 따라 무시하는 집에서 서연이 키우고 싶지 않아요. 지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저 부탁 좀 드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정말 잘할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6년이에요, 오빠.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민주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도 황급히 말했어요.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지혜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 저희 친정을 무시하셨잖아요. 혼수 제대로 못 해줬다고 비웃으셨죠. 이제 와서 뭘 믿고요. 서연이가 또 그렇게 배우고 크라고요? 박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서연이랑 엄마랑 같이 살게 해줘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결정했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혜야, 제발. 하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할 이야기들은 다 끝난 것 같네요. 다들 나가보시죠. 비서를 불러 안내하게 하겠습니다. 영숙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손님들 나가실 수 있게 정중히 안내해 드리세요. 곧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준과 박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혜야. 하지만 지혜는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장실에는 영숙과 지혜만 남았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잘했어.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엄마. 지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으로 공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럭들이 제품을 싣고 떠나고 있었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지혜야, 이제 엄마가 회사 일을 가르쳐 줄게. 천천히 배우면 돼. 와서 일 시작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배울게요. 서연이와 엄마를 위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7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딸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민주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지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서연이의 양육권은 지혜가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했어요. 그날 오후 지혜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지혜는 회사로 향했어요. 대한식품 부사장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혜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회사 경영이 뭔지, 직원 관리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영숙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지혜야, 이번 달 매출 보고서를 봐봐. 지혜는 진지하게 서류를 읽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봐. 여기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영숙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지혜는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영숙의 말대로 지혜는 능력 있는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서연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팀장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신제품 개발 건입니다. 지혜는 긴장한 채 듣고 있었어요. 영업팀장이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새로운 반찬 라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식 위주의 저염 반찬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찾으시겠네요. 맞습니다, 부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영숙이 말했어요. 지혜야, 잘했어. 핵심을 정확히 짚었어. 정말요, 엄마? 그럼. 넌 원래 똑똑한 애야. 지혜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지혜는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서연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여전히 낡고 작은 영숙의 아파트에서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영숙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왔구나. 서연이도 왔어? 외할머니. 서연이가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 오늘 반찬은 뭐 만들었어? 서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 만들었지. 와, 좋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만든 따뜻한 저녁이 차려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밥을 먹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회사 일 잘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다니 무슨, 너는 네 한몫 당당히 해내고 있는 중이야.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원래 능력이 있는 거야. 지혜는 뿌듯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공장 현장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현장은 시간이 없더라도 자주 직접 보는 게 중요해. 영숙은 기특하다는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서연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뭐 그려? 외할머니 그려. 서연이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이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외할머니 좋아.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딸을 안아줬어요. 예전에는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던 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늘 어두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외할머니와 엄마의 웃음을 보며 행복한 표정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지혜는 서연이를 재웠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물론이지. 엄마가 서연이 제일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외할머니도 사랑해.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잠이 들었어요. 지혜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영숙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방에서 차를 따라와 조용히 영숙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응? 감사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셔서.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당연한 걸 한 거야. 하지만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그게 엄마 계획이었어.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자라길 바랐거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의 마음을. 그래, 넌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 돈보다 사람의 진심을 아는 아이가 됐지. 지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회사 잘 이끌게요. 그래, 엄마가 믿는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6년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엄마와 함께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지혜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부사장님, 오늘 오전에 신제품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자료 준비됐죠? 네, 이미 회의실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지혜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에 그 불안하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각 부서 팀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세요. 지혜는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번 신제품 론칭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업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3곳과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생산팀은 준비 상황이 어떤가요? 생산팀장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 생산 들어갑니다. 지혜는 서류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철저히 해주세요. 우리 회사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네,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갔어요. 한 팀장이 남아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부사장님, 직원들이 부사장님 참 좋아합니다. 지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사장실로 갔어요. 영숙이 간단한 도시락을 탁자 위에 놓아두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먹어요. 그래, 앉아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회의 잘 진행했더라. 영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셨어요? 응. 몰래 들어가서 뒤에서 봤지. 지혜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이제 엄마 없이도 혼자 잘하네. 엄마가 다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영숙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이제 엄마는 회사 일 조만간 쉬어야겠다. 지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벌써요?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영숙은 올해 73세였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충분히 준비됐어.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엄마가 믿는다. 그날 오후 6시 퇴근 시간. 지혜는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서연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서연아,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때? 며칠 전 저녁을 먹다 지혜가 영숙에게 집을 옮기자 말을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좋아. 추억이 많은 곳이잖니. 그리고 넓은 집은 청소하기 힘들어. 영숙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외할머니, 서연이가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배고프지? 응, 엄청 배고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영숙이 만든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 발표하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엄마는 회사 부사장이고 외할머니는 사장님이라고 할 거야. 서연이는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아빠는 뭐라고 해? 지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서연이를 만나러 왔어요. 양육권은 지혜가 가졌지만 면접 교섭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다니신다고 하면 돼. 응, 알았어.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지만 서연이는 잘 적응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혜는 서연이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혜는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는 시댁 눈치 보느라 아이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껏 딸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밤 9시 서연이를 재웠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왜? 엄마가 맨날 웃으니까. 서연이의 말에 지혜는 울컥했어요. 그래. 엄마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사랑해, 엄마. 엄마도 우리 서연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서연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지혜는 거실로 나왔어요. 영숙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일하세요? 응. 내일 이사회 자료 확인하는 중이야. 제가 볼게요. 엄마는 쉬세요.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지혜야, 행복하니?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6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껴요. 지혜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아니야, 엄마는 당연한 걸 한 거야.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엄마의 자랑이야.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7년 전 홀로 된 영숙이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던 시절.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고 딸과 함께 경영하게 될 줄은. 그리고 지혜도 1년 전에는 상상 못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녀 사이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와 서연이는 백화점에 나들이를 나왔어요. 엄마, 저기 인형 가게. 서연이가 신나서 가리켰습니다.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엄마, 나 이 인형 갖고 싶어. 그래, 하나 사자.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박민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는 차분하게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이었어요. 민준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이네요.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 옆에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민준 씨 회사 동료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이를 보며 물었어요. 서연아, 잘 지냈니? 사실 민준은 매달 면접 교섭 날짜에 서연이를 만났어요. 하지만 아이의 일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서연아,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먹고 싶은 거 고르고 있어. 서연이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민준과 지혜만 남았어요. 민준의 동료는 멀찍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지혜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혜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요. 지혜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지만 괜찮아요. 지혜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은 지혜를 바라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해 보여. 민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몰랐고, 너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몰랐어. 이제 알아봤자 소용없지만,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준 씨, 응?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6년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서연이 매달 만날 때 그때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혜가 돌아서려는데 민준이 불렀어요. 지혜야. 네.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서연이에게로 걸어갔어요. 엄마,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할래? 그래, 그럼 엄마도 딸기 아이스크림. 지혜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나섰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영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엄마, 오늘 민준 오빠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 어떻더니?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넌 어떻게 느꼈니?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화도 안 나고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남처럼 느껴졌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이젠 앞만 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렴. 엄마는 요즘 내가 많이 밝아 보여 마음이 놓인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해졌구나. 엄마 항상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거실에서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여기 와서 같이 놀아요. 간다. 지혜와 영숙은 손을 잡고 거실로 갔어요. 서연이가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외할머니 회사.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블록을 쌓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필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대한식품 본사 10층 사장실. 지혜가 사장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명예회장이 된 영숙은 가끔 회사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지혜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좋네요. 작년보다 15% 성장했어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기획한 신제품이 대박을 쳤습니다. 지혜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될 줄은. 오후 3시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달 신규 공장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37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 지혜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지혜는 회장실로 갔어요. 영숙이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의 잘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머리가 더 하얗게 된 영숙이 지혜를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우리 서연이 졸업식이잖아. 맞아요. 오늘은 서연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찍 퇴근해야 했어요. 오후 5시 지혜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당에 학부모들이 가득했어요. 무대 위에 졸업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연이가 보였어요. 9살이 된 서연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졸업장을 나눠줬어요. 이서연 학생. 서연이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지혜는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았어요. 영숙도 옆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외할머니, 우리 서연이 졸업 축하해. 지혜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왔어? 당연하지. 우리 손녀 졸업식인데. 영숙도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엄마, 나 이제 중학생 된다.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세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저녁은 특별한 곳에서 먹기로 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와, 여기다. 서연이가 신나했어요. 식사를 하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중학교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싶어. 공부는?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회사원 될 거거든. 지혜는 놀랐어요. 정말? 응. 엄마랑 외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되고 싶어. 서연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빠는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 나중에 졸업장 보여드리자. 응, 알았어.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서연이를 만났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삶에서 그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가 졸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구나. 지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영숙은 여전히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안 갈 거예요? 지혜가 또 물었어요. 안 간다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영숙은 고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혜도 이 집이 좋았어요. 엄마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컸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지혜는 거실로 나왔어요. 영숙이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그냥 별 보고 있어. 지혜도 옆에 섰어요. 엄마, 응? 정말 감사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큰 회사를 물려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왜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6년이나 고생하게 해서.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 6년이 있었기에 제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함도 배웠고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7년 전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영숙의 꿈. 그것이 이제 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허름한 옷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었습니다. 지혜와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좋은 아침. 엄마, 오늘은 뭘 또 이렇게 맛있게 해놓으셨을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혜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엄마,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혜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어요. 10여 년 전, 결혼할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6년간 고통받았지만 그 끝에 진짜 행복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딸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찾은 기쁨.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공장에서 트럭들이 제품을 싣고 전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작은 꿈이 지금은 수천억 원의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그리고는 지혜는 책상에 앉아 하루 업무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 속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 인생 사연이었습니다.